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률게임 8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할 건데요. 페이지는 67쪽입니다. 8과 단원의 제목은 Dive into Stories, 이야기에 몰입하다, 푹 빠지다 라는 뜻이고요. 본문 제목은 완벽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야기에 푹 빠지다, 완벽한 소녀의 이야기.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스토리인 것만큼 이야기책 관련해서 요청하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하는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인 can you가 있고요. 더 정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게 could you, 그 다음 would you, 마지막 will you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 올 수 없는 표현은 may입니다. may라는 조동사가 you와 함께 써서 요청하기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요청을 했으면은 대답으로 수락하기 표현과 거절하기 표현이 있죠. why not이라는 표현은 수락일까요? 거절일까요? not이 붙어서 거절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수락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청했을 때 대답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수락했으면 이어질 내용은요,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요청에 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요청에 도와줄지가 이어져야 하고요. 반면에 거절을 했으면 그 요청에 응하는 내용이 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 와야 하냐? 거절을 한 이유 혹은 거절해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 단어만 보고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궁금증 표현하기. 이야기 관련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urious라는 형용사가 나왔고요. be cur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궁금한, 호기심이 있는 이란 표현이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A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내용을 주고받는 B에는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설명을 해주겠죠? 정보 제공입니다. 혹은 호기심이 있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알맞지 않는 대답은요, 호기심과 관련 없는 표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뭐 배고프다, 아니면 난 이게 좋고 싫다, 아니면 뭐 I'm curious about your opinion, don't tell me,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했을 때 관련 없는 표현은 알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올게요. 핵심 문법이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바로 쓰임 그리고 어순입니다. 감탄문은 how와 what의 쓰임이 있죠. 그러면 언제 what을 쓰고 how를 쓰는지 아셔야 돼요. how는 형용사와 부사를 강조하고 what은 명사를 강조하죠. 예문을 볼게요. 한번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한번 생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명사면 명사를 강조하는 what을 쓰면 되고요. 주어 동사를 생략했을 때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남으면 how로 감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순인데요. 명사를 강조하는 what의 어순은 what, 혹은 on,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형용사, 명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에 달렸냐면 명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명사가 단수면은요, 어랑 on 중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명사가 복수면 부정관사 어랑 어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단수 명사가 모음 발음이 나면은 on을 고르시면 되고요. 모음 발음이 아니면 어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명사가 복수형이다, 어랑 on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잘 고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how의 어순은요, how 형용사 혹은 부사입니다.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동사에 달렸어요.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형용사로 감탄할 수 있고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부사로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함께 보면요. 주어 동사에서 비동사가 왔네요. 그러면은 형용사로 감탄하시면 됩니다. beautifully라는 부사 형태로 오면 어법상 틀립니다. 그리고 they run이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죠. 그럼 여기서의 fast는요, 부사입니다. fastly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fast는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죠. 그 다음으로는 something 형용사입니다. something 형용사에서는 4가지만 잘 알면 되는데요. 보통 명사는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간식, 멋있는 GD, 즐거운 수업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데 명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나면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어순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요. 여기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 형용사 뒤에 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하게 입을 무언가 something special to wear 아니면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마실 무언가 something. 그래서 이러한 어순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형태입니다.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오면은 어법상 틀려요. 부사는 보통 어떻게 생겼죠? 형용사에 ly가 붙었죠. 근데 ly가 붙었다고 해서 부사로 보고 답이 아닌 걸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ly 형태의 형용사도 있죠. 그래서 각 단어의 품사까지 파악하시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왔을 때 명사와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는 아셔야 돼요. 동사에 ing 형태가 붙으면은 감정을 유발하는 능동, 현재 분사죠. 동사에 ed가 붙거나 pp 형태면 감정을 느끼는 수동이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와야 합니다. ed가 붙어서 감정을 느끼는 스토리가 되면은 어법상 틀리죠. 그래서 동사에 ing나 pp 형태가 붙었을 때도 분사인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랑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입니다. 지금 핵심 문법은 something 형용사지만 확장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이 세 단어인데요. something이라는 명사는요, 긍정문과 함께 쓰입니다. anything은 부정문과 함께 쓰이죠. nothing은요, 이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문과 함께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파악하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본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능률기인 출판사에 포함된 분당 중학교 출제 경향을 볼 건데요. 실가 수업 듣고 온 친구들은 내정중, 임해중을 포함한 다른 학교의 기출분석을 보고 왔을 거예요. 8가에서는 낙원중, 판교 대장중, 도천중을 함께 볼 건데요. 여기서 본인이 자기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낙원중에 있는 선생님 혹은 내정중에 있는 선생님이 다음 연도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득점이 목표다 하면은 학교별로 기출 경향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낙원중은 얼마 전에 시험을 봤었죠. 지난번에 전치사 출제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치사를 포함한 서술형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더 느낀 게 낙원중은 학교 프린트 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 학습량이 굉장히 많았죠. 다양한 유형의 출제가 되는데 연결사는 꼭 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원중학교 학생들은 연결사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리스닝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대화문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본문 관련해서는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지칭 추론,
내용 추론, 빈칸 추론이요. 다음은 판교 대장중. 판교 대장중은요, 변형이 없습니다. 주요 문법이 빈칸 추론, 문장 연결, 순서 배열, 어법 판단처럼 통합 문제 유형으로 출제됐어요. 변형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내용 이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촌중인데요. 도촌중은 변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기존 문법이나 듣기 스크립트에 내용을 추가해서 그냥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more 리딩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과서 외부 지문 more 리딩에 문법이랑 어휘를 모두 그냥 변형시켰어요. 그럼 도천중은요, 원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변형되었을 때 대비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페이지 74쪽입니다. 8과 단원 제목이 뭐였죠? Dive into stories. 이야기에 몰입하다, 푹 빠지다 였어요. 그래서 본문 제목은 완벽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8과 단원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글의 종류는요, 스토리, 이야기고요. 시제는 완벽한 소녀의 일상과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시점은 베아트리체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3인칭 제한적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8과 본문은요,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첫 번째에서는 완벽한 소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녀의 감정도 confident, 자신감이 넘쳐요. 본문 2에서는 그렇게 완벽했던 소녀가 첫 실수를 할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감정 변화도 긴장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공연 중에 진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소녀가 감정이 걱정을 합니다. 생애 첫 실수를 해서. 그런 다음 마지막에서는 본인의 첫 실수를 인정해요. 그리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이상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행복과 자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일어나는 감정 표현까지 알아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1의 키워드는 perfect, 완벽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일상은 똑같은 하얀색 양말을 발 양쪽에 신었고요. 정확히 같은 양의 버터를 바르고요. 그것을 아는 이웃들도요, 그녀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완벽한 소녀라고 부른대요. 게다가 재능까지 있어요. 챔피언이래요. 매년 우승한대요. 그래서 멋지다고 표현했어요. 본문에 가면은 베아트리체에게 있어서 금요일은 시작했습니다. 어느 다른 날처럼. 누군가에게 있어서 라는 전치사로 for를 사용했고요. like는 전치사입니다. 이걸 동사로 보고 앞에 to가 붙거나 ing가 뒤에 붙으면 어법상 틀립니다. 전치사는 변형이 되지 않아요. 뜻은 뭐뭐처럼, 어느 다른 날처럼. 여기서 any 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days로 오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그녀는요, 여기서 그녀란 완벽한 소녀이자 베아트리체를 가리키죠. 똑같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녀의 양발에. 그럼 여기서도 both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foot의 복수형의 fit이 왔습니다. foot이 오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똑같은 양의 땅콩 버터를 발랐습니다.
풋의 과거형은 풋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가 없는 걸 보니 과거형입니다. 어디에? 양쪽 방에. each는요, 각각을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와요.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 그래서 s가 붙으면 어법상 틀립니다. 빵은 셀 수가 없는 불가산 명사예요. 양말을 그냥 신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양말, 그리고 버터도요, 그냥 막 바르면 되는데 정확하게 같은 양을 발랐대요. 그냥 본인 성격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On her way to school, 어디에 가는 도중에 라는 전치사로 on이 쓰였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소녀 안녕?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완벽한 소녀래요. people,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베아트리체를 뭐라고? 완벽한 소녀라고.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동격일 때는 목적격보의 명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오면은 앞에는 결과가 오고요. 뒤에는 원인이 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s, since. 그래서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와야 합니다. 주어 동사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완벽한 소녀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never 이라는 빈도부사가 나왔죠. 빈도부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조동사와 비동사는 뒤에 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make mistakes. 여기서요, make 다음에 mistakes랑 mistake의 차이가 뭐냐면 어가 왔을 때는요, 특정한 하나의 실수를 가리키고요, 복수형으로 오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실수하는 거를 가리켜요. 근데 빈도부사랑 같이 왔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 실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Are you ready for? Be ready for. 뭐뭐에 대해 준비가 되다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오늘 밤 장기자랑에 대해서 준비가 됐니? 이거는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그녀의 이웃이 물어봤습니다. 베아트리체는요, 웃었대요. 감정이 나타나죠. 여유로운 거예요. 자신감도 넘치고. 그녀는 저글링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장기자랑에서 우승했대요. 여기서 every라는 단어도 뒤에 단수명사가 옵니다. 복수명사로 오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How wonderful she was. 그녀는 참 멋지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죠. 원래 문장은 She was wonderful. 그녀는 멋지다인데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how라는 감탄문을 사용합니다. 형용사가 온 이유는 문장에서 동사가 비동사죠. 부사로 변형되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어요. 반드시 아셔야겠죠? 정리를 하자면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거는 how, what이 오면 안 됩니다. 부사가 올 수 없는 이유는 비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녀의 감정으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냥 웃었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을 좀 나눠보자면 여기까지는 소녀의 완벽한 습관을 강조하죠. 매우 규칙적이고요. 본인 성격도 그냥 완벽해요. 항상 같은 걸 맞추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평가도요, 완벽함을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는 완벽한데 재능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승하는 성취도 있습니다. 그럼 완벽과 재능을 소유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장소가 학교로 바뀌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감정이 불안해졌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질 뻔 했음에도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At school, 학교에서 특정한 장소 앞에는 전치사 at을 씁니다. 구체적인 장소요. 비아트리체는요, 요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될 때는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변형될 수 있는 거는 in order to make 혹은 so as to make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어떤 모습이 나와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달걀을 어디에서? 냉장고에서. 그럼 여기서 take A out of B, A를 B에서 꺼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음 달걀을 꺼내고 뒤돌아보았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s고요. 그녀가요 밟았습니다. 근데 어디 위를 밟았냐면은 무언가 미끄러운 거 위를 밟았대요. 그러면 핵심 문법이죠. 띵원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줍니다. 순서 주의해주세요. 미끄러운 거를 뒤돌았을 때 밟은 거야. 그러면은 미끄러질 것 같죠? She was about to fall. be about to 동사 원형. 뜻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여기서 ing 형태로 오면 어법상 틀립니다. 그녀는 막 넘어지려고 했대요. 그럼 넘어진 걸까요? 안 넘어진 걸까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일치 주의해주세요. But she didn't.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That was close. 여기서의 close 뜻은요, 아슬아슬한이라는 형용사예요. close란 단어가요, 품사랑 뜻이 굉장히 다양해서 하나만 정리할게요.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 친한. 헷갈릴 수 있는 게 close가 분사의 형태일 때는 닫힌 상태입니다. 동사일 때는 다음 부사. 마지막 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아슬아슬했다 라고 그녀가 생각했대요. 그녀는 거의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수명사로 왔죠? 특정한 실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거의 넘어질 뻔한 거. 이것 때문에 앞에서는 because라고 왔었죠.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because로 변형되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owing to, due to. 이것 때문에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이란 실수를 가리키는 거죠. 실수를 근데 한 게 아니라 거의 실수할 뻔한 사건임에도 이제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실수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began이 동사일 때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도 되고요. 동명사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feel은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형용사 형태가 와야 돼요.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는 어법상 틀립니다. 그래서 본문 2에서는 거의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본문 3번째에서는 감정이 이제 불편해집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츄, 옵스, 난리가 나요. 보겠습니다.
It was time for the talent show. 여기서의 it은요, 비인칭 주어입니다. 비인칭 주어가 뭐냐면요, 인칭이 아닌 걸 가리켜요. 그럼 인칭이 아닌 거는 요것이 날날 명절이라고 해서요. 요일, 거리, 시간, 날짜, 날씨, 명함, 계절이에요. 그래서 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도 안 합니다. 그럼 문법으로 만약에 낸다면 다음 중 이세 쓰임이 다른 것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세 쓰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방금 했던 비인칭 주어가 있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it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주어 it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의 시간입니다.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이란 학교 체육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소녀를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안 부르죠. 그냥 완벽한 소녀예요. 비아트리체는요, 학교에서 요리 수업 때 실수할 뻔한 적이 있어서 마음이 이제 편치 않습니다. 여기서의 이러한 표현은 진짜 뱃속에 나비가 있는 게 아니라 긴장한 겁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Will I mess up? 내가 망칠까? 걱정돼 라고 소녀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녀가 걱정하는 이유는 망칠까봐. 잘하고 싶은데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감 없는 채로 비아트리체는요, 던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상태죠? 장기자랑에서 지금 저글링 하고 있는 상태죠. 공중으로 달걀을 던졌어요. Into the air, 공중으로. 다음에 이제 계속 굴리면서 이번엔 소금통을 추가했대요. 그럼 지금 달걀이랑 소금통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이제는 물풍선을 했대요. 참 좋은 시작이었다 감탄하고 있죠? 핵심 문법. 이번에는 how가 아닌 what을 사용했어요. what은 명사를 강조할 때 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좋은 시작이었다. 어수는 what, 형, 명. 단수명사니까 어가 왔습니다. 명사를 강조하죠. how가 오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은 거예요. 달걀이랑 소금통 추가했는데 물풍선까지 추가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녀가요, felt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걸 느꼈대요. 형광펜. 이 형식 감각동사는 보어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ly가 붙은 부사는 안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근데 하필 그 명사가 띵원 바디로 끝나는 명사예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상한 무언가를 느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는 어떤 감탄문이죠. 비아트리체의 코가 간지럽기 시작했대요. 문제가 발생된 거죠. 시작하다는 동사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요. 그래서 이칭으로 변형돼도 어법상 맞습니다. 소금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후추로. 뭐뭐로 가득 차다 변형될 수 있는 거 be filled with. 그렇죠. 후추를 굴리면서 가루가 날렸을 거 아니에요? 재채기를 했습니다. 재채기를 하니까 비아트리체가 놓쳤어요. 무엇을? 물풍선을. 실수를 했죠.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것은 뭘까요? 베아트리체가 놓친 물풍선을 가리키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글링 하다가 읍스! 공중에 있었던 달걀이 깨졌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참사죠? 대실수입니다.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본문 3에서는 이렇게 첫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로 넘어와서 그녀가 근데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크게 웃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이 웃어요. 깊은 잠을 잤고요. 다음날 아침에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완벽한 소녀가 아닌 그냥 이름을 불러주어요. 그래서 본문 4에서 완벽한 소녀의 감정이 좀 바뀝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난생 처음으로, 최초로 베아트리체가요,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가리키는 실수란 저글링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왔어요. What a surprise. 정말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문장은 하나의 놀라운 일이라서 단수명사입니다. 어가 있고요. 명사를 강조할 때는 what을 씁니다. how가 오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what, 명사. 근데 여기서 왜 놀라운 일일까요? 완벽한 소녀가 난생 처음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Cry? 울까? 아니면 무대에서 그냥 도망칠까? 불안한 거죠. 근데요, 갑자기 그녀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웃기 시작했어요. 크게. 비겐이 동사일 때는 목표에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돼요. 그럼 여기서 그녀가 왜 갑자기 크게 웃었을까요? 심경 변화가 있는 거죠. 아, 내 실수를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 나도 실수한다. 실수를 수용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받았던 게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 each 다음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에요. 그런 다음 모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 start가 동사일 때도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됩니다. 이제 하하호 웃는 거예요. 그날 밤 첫 실수를 한 그날 밤이죠. 베아트리체는요, 깊은 잠을 잤어요. 그럼 여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한 첫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린 거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실수하는 본인 모습조차도. 다음날 그래서 그녀는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홀가분한 거죠.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니까. 그녀는 신었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왼발에는 흰 양말을 신고 오른발에는 초록 색깔 양말을 신었대요. 더 이상 같지 않게 합니다. 완벽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를 완벽한 소녀라고. 그들을 가리키는 건 사람입니다. 그냥 부릅니다. 그 완벽한 소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뀐 거죠. 완벽한 소녀를 이제 베아트리체라고. 왜? 실수했으니까. 근데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8가 본문의 제목은 완벽한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 본문에서는
아침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죠. 같은 흰 양말, 똑같은 양의 버터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규칙적이에요. 본인 성격도 완벽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녀의 감정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유로워요. 주변에서 자기를 완벽하다고 불려주고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문 2에서는 학교에서 요리 수업 중이었죠. 케이크 만들려고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미끄러운 걸 밟아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진 건 아니고 넘어질 뻔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고 싶은 성격이라서 위기를 감지했어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본문 3에서는 실제 실수를 하게 되죠. 그쵸. 실수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저글링 하다가 소금통에 후추로 가득 차 있어서 재채기를 해가지고 놓친 거죠. 내 생애 첫 실수를 하게 돼서 감정은 초조합니다. 그리고 좀 당황했어요. 놀랐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울까 아니면 무대에서 도망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실수를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어요. 이게 수용을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는 다른 색의 양말을 각각 신고요. 행동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규칙적이었던 소녀가 실수를 하고 받아들이니 불규칙적이 됐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죠. 감정은 이제 해방감을 느꼈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완벽한 소녀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8과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